여러분이 혼자 풀기 어려운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상담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나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한 번쯤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자, 오늘도 심리학 콘서트 두 분 모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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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먼저 사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내는 동물을 너무 좋아합니다. 처갓집 식구들도 반려동물을 한두 마리는 꼭 키우고 있는 걸 보면 동물 좋아하는 게 처가의 내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다세대 1층에 사는 할머니가 배를 눌러서 나가보니 할머니는 조용히 그렇지만 강하게 이 동네에 길고양이가 너무 꼬인다고 동네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우리 다세대 주택과 옆 다세대 사이에 빈 공간에 고양이가 많이 드나드는데 길고양이들한테 먹이를 주고 챙기지 말아달라. 안 그래도 낙후된 동네인데 고양이마저 꼬이면 어떡하겠느냐. 당신은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을 인정받고 싶겠지만 고양이 싫어하는 동네 주민들도 많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 여기는 공동주택 아니냐. 자제해달라. 이런 말을 하고 내려가셨습니다. 사실 저도 아내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심지어 아픈 길고양이를 데려와서 치료를 하고 아예 우리 집에서 키우는 걸 보면서 더 이상 반려동물이 늘지 않았으면 했던 제 마음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이미 고양이가 2마리나 있거든요. 신혼 초에는 아내가 워낙 좋아하니까 2마리 정도는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픈 길고양이가 너무 안 됐다고 또 집에 데려왔고 결국 집에 고양이 3마리가 돌아다니자 더 이상 못 참겠어서 그날은 심하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1층 할머니가 와서 그런 말을 하고 간 이후에 이제 길고양이 먹이 주는 것도 하지 말고 제발 동네 사람들과 트러블 일으킬 행동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내는 길고양이한테 먹이 좀 주기로 쓰니 그게 무슨 문제냐면서 자기는 계속 살던 대로 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이제 2살 된 아이와 고양이 3마리가 좁은 집을 다 차지하고 있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에 고양이들한테 들어가는 돈까지 저는 이 상황이 이제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아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타협이란 게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이 문제로 부부싸움이 되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안 좋은데 남의 말을 저렇게 안 들으니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정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나 이제 부부간에 만약에 이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보시죠, 두 분도 상담하실 때.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래요? 실제 상담 사례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가서 상담을 할 만큼 심각한 문제인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편은 오셔서 나는 개만도 못한 남편이라고 막 우시더라고요. 정말. 그 정도로 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제 반려동물 때문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반려동물에 한해서만 이렇게 타협을 모르고 벽처럼 굴고 길고양이 주는 건 뭐가 문제냐, 나 살던 대로 살겠다, 이렇게 완고하신 건지 다른 문제에서도 이런 비슷한 또 그죠? 네네. 문제는 없는지 전 그게 좀 궁금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 지금 반려동물을 고양이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강경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나오시는지 그 마음도 또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사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을 곽지연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저희도 반려동물은 조화를 안 해가지고 애기들한테 그 털 같은 거 날리고 하면은 그 애들 기관지에 그거 안 좋다고 그러던데 애기가 우선이지. 반려동물도 물론 좋긴 하지만 그런 거 쪽으로 애를 설득을 시켜줘야지. 근데 애기가 우선이면은 동물은 내가 딱 맡기든지 아니면은 애기가 클 때까지 그렇게 해야지. 그거를
애기하고 같이 공존하고 있다가 애기한테 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 어떻게 나중에 그 핥히기도 하고 이럴 텐데. 그렇죠? 우선되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없었으면은 솔직히 부인이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면은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아이한테 신경 써야 될 게 그런 거를 신경 쓰신 것 같아서 남편분이 더 타협을 해가지고 조금 줄여나가든지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동네 사람들 시선도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랑 이제 아이 문제랑 같이 얘기를 하시면 아내분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요? 절대로 화내시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설득하는 느낌으로 하시면은 오히려 아내분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위탁을 하거나 저희 사정이 되는 지인에게 맡기고 가끔씩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자기 남편, 가족이 우선 중요. 그다음에 이렇게 반려동물은 그 다음에 가족들의 이행에 따라 이렇게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남편이 싫어하는 거이면 한 번쯤 내가 생각을 다시 바꾸게 생각의 전환점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상담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의 상담? 왜냐하면 설득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살지 모르게 되니까는 전문가 입장으로의 생각을 들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희 집에는 지금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그 고양이도 길고양이였고, 예, 아주 조그만 생후 며칠 안 된 고양이를 그 자전거 바퀴에 이렇게 끼어 있는 거를 아이들이랑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막 고민을 하다가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집고양이가 돼서 예, 잘 자라고 있는데 사실 그 중간중간에 생기는 그 여러 가지 그 뭐 밥을 주고 뭐 목욕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누군가가 안 지고 예 그냥 예뻐만 하고 돌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서는 또 가족들이랑 한마디씩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애완견, 반려견, 반려묘 문화 자체가 요즘에 워낙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겪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뭐 한 14년 가까이 키우던 뭐 강아지를 1년 전에 이제 보냈는데, 네네. 아내는 뭐 또 한 마리 키울까 그러는데 절대 키우지 말자. 네. 저희 연구소 옆에 이웃집에서 개 키우는 우리 개를 그 집에서 키워준다고 생각하고 네, 가끔 기호만 해주든지 그렇게 이제 타협을 봤는데 네. 순기능도 있어요 반려동물이. 네. 아 그럼요. 큰 건 뭐 가장 정서적인 안정이죠. 뭐.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지나쳐서 부부간의 갈등, 싸움, 그죠? 그리고 경제적인 지출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면 그게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네네 그럼요. 네. 일방적으로 순종하니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그 도리를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지나쳐서 그러니까 이 사연 보내주시는 분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한 2마리 정도는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3마리가 되고 지출이 이제 너무 넘치고 네. 이웃 간에 이제 분쟁이 생기고 아이까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건 뭔가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데 처갓집이 또 반려동물을 다 한 마리씩 키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처갓집 쪽으로도 조금 좀 시선을 돌려서 문제 실마리를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좀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갓집에 왜 어떻게요? 예를 들면 보내요? 상한선을 이제 네. 기르는 거죠.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2마리, 3마리, 지출도 어느 정도 한계. 근데 이게 뭐 데리고 온 강아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굴 줄 수도 없고 네. 그랬을 때 처가 식구들 중에 또 누군가가 한 마리 더 키울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돌파구를 찾는 그런 방법이죠. 저는 이제 많은 이런 비슷한 사연에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 한쪽에서는 지금 이분도 왜 타협이 안 되냐면 나는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냐. 네. 나 그냥 살던 대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내 아내는 타협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절대적인 신념처럼 받아들이셔서 이런 분들이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 아내는 자기 잘못한 게 없어요.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불쌍한 이 동물들을 내가 이렇게 보살펴주는데 뭘 잘못했어. 그러니까 남편이 서운한 거예요. 아니 남편이 왜 나를 이해 못 해주지? 나의 네. 이런 따뜻한 마음을. 네네.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 보자 이거. 남편은 이제는 너무 벅차. 좁은 집에 들어가면 3마리 고양이가 다 차지하고 있어. 2살 된 아기가 털 있는 데서 또 있어. 집은 또 좁아. 또 고양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아주 박봉해. 지금 함께 정신 차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하는데 네. 근데 돈까지 또 고양이한테 다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 남편 지금 이제는 나 못하겠다 이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데다가 그러면 남편이 갖는 심리적인 건 뭐냐면 배우자가 나보다도 고양이한테 온 정성을 쏟는구나 이러면 사실 서운한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배우자가 어딘가에 이렇게 만약에 외도했을 때 심리적으로 고립되는 심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남편분이 지금 네, 느끼고 있는 남편분이. 감정이. 왜냐하면 서열에서도 밀려나죠. 서열에서도 고양이 챙기니까 그렇죠. 부부관계가 좋겠냐 이거예요. 난 싫은데 이 좁은 집에 예를 들면 네네. 털 날리고. 쉽게 얘기해서 그냥 남편분이 편하게 누워있을 자리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고양이 3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예, 지금 예. 사연 들을 때요. 그런데 아내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잖아. 이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네. 지금 도대체 내가 왜 이걸 타협을 해야 돼? 당신이 나를 이해해줘야지. 이해를 해야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금 네, 어려운 상황이. 참 힘든 건데, 게 예.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도덕적으로 그렇죠. 내가 지금 맞느냐 틀리느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뭐 말 그대로 불쌍한 고양이 돕는 거가 세상에 좋은 일이죠. 근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예. 옳고 그르고를 놓고 싸우면 절대 그치질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첫 서두에 얘기를 했죠. 네. 이게 반려동물 때문에 싸우는 건지 아내가 나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 나 그냥 살던 대로 살 거야. 뭐 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떠나서도 그렇게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아하. 부부 간의 갈등이나 불안하는 건 예를 들면 자원은 제한이 돼 있는데 욕구가 전혀 상반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풀 건가 하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 그런 성향의 아내라면 반려동물 아니고도 다른 문제로 계속 사사건건 이제 부닥치는 거죠. 그나마 사연 보내주신 저 남편분은 절대 고양이 안 된다가 아니라 2마리 정도까지는 허용했거든요. 그렇죠. 또 한 마리 데리고 오고 지출이 너무 나니까 나름대로 이제 가족 규칙을 만드셔야 돼요. 시민분들도 자꾸 이제 우선순위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이 아내분도 당연히 말로는 남편이 우선순위가 위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네네. 남편은 전혀 자기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렇게 느껴지지 완전 않는 거죠. 지나치게 고양이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지출은 이 선 이상은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네. 고양이도 2마리까지는 내가 허용을 해주셨지만 3마리가 4마리, 4마리가 5마리 안 된다는 보장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한선을 분명히 정하셔서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남편도 뭐 어릴 때부터 계속 그 가족들이 다 반려동물을 키웠으니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까지가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인지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걸 잘 가려서 따지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조금 방식을 이제 조금 바꾸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양이는 안 된다. 자꾸 거기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요. 네. 당신 고양이 이거 더 이상 뭐 밥 주지 마. 막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이분이 방법을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너무 벅차다. 나는 이제 숨이 막힐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로 아내한테 좀 전달을 하는 방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뭘 어떻게 하라고서는 명령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만큼 이로 인해서 힘든지를 명령하고 지시뿐만이 아니고 초점을 거기에 맞추지 말고 초점 자체를 예. 왜냐하면 고양이를 키워라 키우지 말라가 되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키우면 안 돼. 난 키울 거야. 이거는 완전히 구도 자체가 대립적인 구도뿐이 안 돼요. 싸움뿐이 안 간다고요. 그 아내분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금까지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고양이 사랑하지 마.
사랑해. 뭐 이 그렇죠. 두 가지를 좀 결정을 해. 뭐 이렇게 들릴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안 나와요. 네, 네,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초점을 거기에 맞추지 말고 지금 벌어들이는 수입이 이거고 내가 사실 벅차고 내가 너무 집에 들어오면 숨이 막혀 여보.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네네. 그러면 아내가 심성은 굉장히 정말 아름답고 심지어는 고양이도 그럼요. 예뻐하는데. 아니 고양이의 그 애틋한 마음이 있는데 내 남편 애틋한 마음 없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남편 나 물론 고양이도 이렇게 내가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내 남편이 이 정도로 지쳐가는구나. 이제 벅차다고 이제는 숨이 막힌다고 하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 남편이 너무 힘들구나. 그러면 이걸 좀 하나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고양이하고 반려동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부간의 모든 갈등 불화를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술 때문에 싸우는 부부는 계속 술만 가지고 싸워요. 네. 남편이 술을 안 마시고 또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버리니까 다른 건 볼 겨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예. 남편의 게임, 아내가 정리정돈 잘 못하는 거, 설거지 안 하는 거, 쇼핑 지나치게 하는 거, 그 문제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리면 다른 문제를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똑같은 욕구 상반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안에 드러난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욕구 얘기를 해야 실마리가 풀리지. 고양이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이 싸움이 되고 갈등이 있다 보면은 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면 나머지 두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공감대나 혹은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칭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이야기할 시간들이 없어지고 뒤로 넘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가치, 부부로서의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대화가 네. 좀 되어야 되고 또 이제 부부간에 정서적인 친밀감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나 당신한테 다가가고 싶은데 늘 고양이가 중간에서 이렇게 있어서 다가가기가 어렵다. 예, 뭐 그리고 지금 당신한테 더 좋은 환경에서 해주려고 나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가 너무 요즘 비참한 생각이 들고 너무 그 인생 무상?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봤자 무엇을 뭐하지? 위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신 사랑하는 감정이 점점 내가 더 이렇게 안 느껴진다.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시작을 하면 아내도 분명히 남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봐요. 네네. 이 남편분도 24시간 고양이가 싫은 건 아닐 겁니다. 그러게요. 좋은 때도 네. 있고 사랑스러운 때도 있고 교회에 열심히 한 아내가 진짜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나하고 같이 교회 가는 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양이를 사랑하는 아내인데 남편이 어떤 때는 같이 기여도 좀 해주고 고양이를 돌보는 것도 좀 보여주면 이것도 또 실마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요 부분 이상 지나치는 건 절대 안 된다. 그걸 이제 타협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도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준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 좋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